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어제 진주 남강 유등축제가 개막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처음으로 방문을 했는데요. 그동안 축제 표절 논란으로 양 자치단체가 갈등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상생하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최세진 기자입니다. 이창희 진주시장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나란히 유등축제장을 찾았습니다. 진주 남강 유등축제가 시작된 지 15년 동안 서울시장이 진주를 방문한 것은 올해가 처음. 축제 표절 논란으로 대립하던 두 자치단체가 그동안의 갈등을 끝내고 서로 협력하자는 의미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먼저 유등축제 개막식에 참석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앞서 진주시와 상생발전을 위한 우호교류 협약을 맺었습니다. 지역축제와 관광자원 활성화,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 확대, 시정혁신과 우수 정책 사례 정보 교류 등 5가지 세부 사항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남강 유등 축제를 살펴보니까 정말 규모의 측면에서나 또 그 아름다움에 있어서 정말 탁월하다고 생각하고요. 진주시와 서울시의 갈등이 불거진 것은 2년 전. 서울시 등축제가 남강 유등축제와 흡사하다는 축제 베끼기 논란이 일면서 양 자치단체의 갈등이 고조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서울시가 등축제 명칭과 내용 등을 변경하면서 양측이 화해하게 됐습니다. 서울시와 우리가 축제에 관해서 서로 교환도 하고 또 그 외에 좋은 정책이 있으면 서로 교환도 하고 우리 물산전을 서울에서 펼칠 수 있고 또 우리 유등도 서울에 전시도 할 수 있고. 이창희 진주시장은 다음 달 열리는 서울 비초롱 축제를 담례 방문할 예정입니다. 글로벌 축제로 도약을 준비하는 남강 유등축제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내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경상남도가 150개 학교에 대한 급식 감사를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이에 대해 이미 도의회 급식특위가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있는데 중복감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송현준 기자입니다. 경상남도가 학교 급식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감사에 나섭니다. 오는 12일부터 2달 동안 감사실 직원 20명을 동원해 150개 학교에 지난 2011년부터 4년 동안 급식 내역을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도의회 급식특위가 조사하고 있는 학교 103개는 제외하고 감사 대상 학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종합감사가 지금 없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인력의 운영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경상남도는 특히 식재료를 구매하면서 부당 계약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해 환수 조치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경남도 교육청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도의회와 경상남도의 중복 감사라 학교 현장에서 부담이 클 수밖에 없고 교육부가 급식 조례의 상위법 위반 소지를 검토하고 있어 너무 성급하다는 겁니다. 당장 11월 12일이 우리 대입 수능일입니다. 수능일인데 지금 도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있는 마당에 도청까지 또 감사를 한다면 학교 현장에 어려움이 있고 혼란이 예상됩니다. 한편 경남도의회 급식조사특위 박춘식 위원장은 시기가 겹치는 점은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특위조사와 도청 감사는 별개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어제 저녁 8시 40분쯤 창원시 성산구의 한 교차로에서 승용차가 난간을 들이받고 6m 아래 하천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34살 신모 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심 씨가 좌회전 구간에서 미처 방향을 바꾸지 못하고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투자자 110여 명이 회사 전직 임원과 외부감사 회계법인을 상대로 4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46살 김모 씨 등은 소장에서 대우조선의 지난해 사업보고서 공시일인 3월 31일 이후 주식을 산 투자자들은 공시된 재무정보를 믿고 투자했지만 은폐된 부실이 드러나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농촌에서 주로 할머니들을 상대로 이른바 떡다방 영업을 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공짜 물건이나 허위 광고로 할머니들을 유인한 뒤 3배나 비싼 가격에 물품을 판매했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7, 80대 할머니 수십여 명이 모여있는 농촌의 한 사무실입니다. 50대 남성이 녹용을 손에 든 채 제품 설명을 이어갑니다. 기침 나오시고
술 한 병 먹고 취하는 사람이 용두시잖아요. 그걸 3병 먹어도 안 돼. 42살 김모 씨 등 7명은 이른바 떴다방을 운영하며 허위 가장 광고로 물건을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녹용과 동충하초 등 건강식품과 전기제품 등을 원가보다 3배나 높은 가격에 팔았습니다. 한 상자당 가격이 5만 원밖에 되지 않던 이 녹용 중탕을 피해자들은 18만 원이 넘는 가격에 노인들에게 판매했습니다. 7일 만에 피해자 50여 명에게 판매한 금액은 3,700여만 원. 물건의 효능을 턱없이 부풀리거나 저렴하게 파는 것처럼 현혹했습니다. 오늘 20몇만 원씩 한다 그런 거를 그리 깎아주니까 싸다고 이제 무조건 할매들은 싸다고 산 거지. 여성 노인들만을 노리고 남성이나 젊은 사람들의 출입은 철저히 차단했습니다. 설탕이나 화장지 같은 아주 값싼 치약이라든지 이런 물품을 제공하고 할머니들이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끼도록. 경찰은 붙잡힌 일당이 합천과 거제에서도 홍보관을 운영한 정황을 포착하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오늘 아침 유난히 쌀쌀하게 시작합니다. 최저기온이 10도 안팎으로 내려가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거창을 비롯한 내륙을 중심으로는 한 자릿수 밑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 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여기 한낮에도 크게 덥진 않겠습니다. 이제 낮 동안에도 가을 옷 입으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우리 지역에는 쾌청한 하늘빛이 드러나 있고 여기에 미세먼지 농도도 좋음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동부 지역입니다. 현재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일부 내륙과 해안 지역엔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그만큼 체감 온도는 낮아져 더욱더 쌀쌀하게 느껴지니까요. 옷차림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부 지역도 종일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진주가 24도, 산청이 23도로 예년 이맘때보다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4m로 일겠습니다. 또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안전운항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말에는 날씨로 인한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맑은 하늘 속에 가을 정취를 만끽하실 수 있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밀양강을 건너는 경부선 상하행선 기존 철교가 폐쇄되고 오는 2019년 새 철교가 건설됩니다. 지난 5년 동안 경남도 내 10개 군단위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함안군의 인구가 2,500여 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일반 농산어촌 개발 신규 공모 사업에 고성군 상리면과 영현면 영부마을이 선정됐습니다. 하동군은 치매 등록 환자를 대상으로 방문 보건 전담 인력이 찾아가는 투약관리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자전거 사고가 늘면서 창원시의 보험료 부담액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지난 2008년 1억 9천만 원이던 자전거 보험료가 2013년에 3억 4천만 원 증가했고 올해는 3억 9천만 원을 보험사에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는 내년부터는 보험 수혜 대상을 누비자 회원과 자전거 등록 시민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맞춤형 교육급여 16억 6천만 원을 학생들에게 지급했습니다. 이번에 교육급여를 받는 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로 확인된 11,000여 명으로 초등학생은 부교재비 39,000여 원, 중학생은 91,000원, 고등학생은 18만 원과 수업료를 지원받았습니다. 교육급여를 원하는 학부모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수시로 신청할 수 있고 교육급여 콜센터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경남의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설치된 청소년 유해시설이 전국에서 4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 자료를 보면 유흥 단란주점과 노래 연습장 등 경남의 정화구역 내 청소년 유해시설은 2,363곳으로 서울, 경기, 부산에 이어 4번째로 많았습니다. 학교 보건법에 따라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안은 절대 정화구역, 200m 안은 상대 정화구역으로 설정돼 위험시설이나 유흥, 숙박업소 등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주택과 상업, 산업용지가 들어설 창원 두동지구 개발사업 금융사에 경남은행이 선정됐습니다. 경남은행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 사업비 1,500억 원을 조달하는 등 2,000억 원을 투입하게 됩니다.
경남은행이 투입하게 될 2천억 원은 전체 사업비 4천억 원의 절반으로 난항을 겪던 두동지구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총리 소속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과 관련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는 내년 3월 말까지 창원시와 5개 구청에서 3차 피해 접수를 받습니다. 신고 대상은 1979년 10월 16일부터 닷새 동안 경남에서 유신의 항거에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던 중에 피해를 본 사람들입니다. 또 경찰 등에 의해 수배나 연행, 구금됐거나 해직 징계를 당한 경우도 심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